젊은 분도 가끔씩 있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제 친구의 동생도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게 암이라는 게 데이터 통계로는 그렇지만 주변에 실제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발표의 목표는 이 책이 읽을 만한 책이라는 인상만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정도 공부를 하면 새로운 거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내 가족이나 아주 친한 분들이 암 진단을 받았다면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진짜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건가, 교과서적인 얘기 말고 진짜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처음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과학적인 의학의 유일한 문제점, 과학적인 의학의 유일한 문제점은 그것이 충분히 과학적이지 않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형식의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여튼 이 사람 유명하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자연 치유력 요게 됐을 때 진정한 과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영상은 기존에 쭉 몇 번씩 보고 있었는데 이 책 내용하고 너무 매치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영상만 숙지하고 있어도 이 책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면역력에 대한 대한 부분은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는 요즘,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발견. 메커니즘적인 부분은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파이토케미컬은 암세포에 어떤 작용을 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배양된 정상세포에 발암물질을 넣어 암세포를 유발한 후 브로콜리에서 추출한 파이토케미컬을 투여하는 실험을 했다. 파이토케미컬을 투여한 지 만 하루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다. 암세포들이 사멸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사면한 암세포는 이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파이토케미컬은 암이 발생하는 여러 단계에서 작용한다. 악성 종양에 달라붙어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면역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백질을 자극해 암세포 스스로 죽게 만들고 혈관 생성을 차단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기도 이 한다. 부분은 저는 아주 이게 명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바로 전에 있었던 혈관들이 있잖아요. 이 혈관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새로 생긴 혈관 신생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영양분을 쫙 주는데 이걸 사라지게 하면 암세포가 하는 기능을 것을 못하지 억제하기도 않을까.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침범도 막음으로써 전이의 위험성도 이건 전이에 낮춘다. 해당되는 부분이죠. 또한 발암물질에 의해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기도 한다. 그 물질들이 상당수가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이 나타내는 부분은 서영준 교수라고 우리 암의 영양문제 연구위원회의 한국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으로서 우리 인체 질병, 또 특히 암의 그 주범이 될 수 있는 활성산소라든지 염증을 완화시킴으로써 그 암 예방 효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해서 그 파이토케미칼들은 그런 단순한 항산화, 항염증 작용 외에도 어떤 발암물질에 항산화는 우리 많이 들었는데 항염증에 좀 포커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를 억제하거나 또 발암물질의 몸박 배출을 촉진하고 이미 생긴 암세포의 그 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도 갖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요 영상 내용만 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조작이 좀 미숙하네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긴장하셨습니다. 네. 자, 긴장 풀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암에 실제로 걸렸던 분인데 걸리고 나서 이제 자료를 쭉 찾아봤던 의사거든요. 그래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런 얘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만약 암 걸렸으면 저도 이런 뭐 자료 찾고 이런 걸 했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 예를 들었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종피종이라는 저 암에 걸렸는데 실제로 생존 기간이 8개월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분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표를 보면 이게 이제 암 진단 후 몇 개월 이제 생존 기간이라고 보면,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이쪽이라는 거예요. 8개월 쪽이라는 거. 이걸 보고 절망은 할 수 있을 텐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가 대부분이 어떤 이게 이 정도에서 사망을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 생존 곡선의 오른쪽 날개 부분에 가기 위한 노력을 다 한다면 나도 여기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통계라는 거는 여기에 이까지 살았다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 내가 노력을 한다면. 그래가지고 엄청 노력을 하셨겠죠. 그래서 20년 후에 이 암인 종피종이라는 이 암이 아니고 다른 걸로 사망을 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이분은 희망을 얻고 뭐 했다라는 얘기고요. 사실 요 서론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다 하면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 안에는 암이 잠자고 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결함을 가진 세포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긴 것이 이 단어가 나오는 게 종양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인간 몸은 결함이 있는 세포를 발견하고 그 증식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신체 방어 체계가 암을 억제해 주기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나도 암 환자였다. 그래서 15년 전에 암 선고를 받고, 이 책을 보면 이 프랑스 분인데 전통적인 치료를, 그쪽이니까 요걸 전통적인 치료로 얘기를 합니다. 방사선, 수술, 약물 치료를, 전통적인 이 치료를 받고 완치됐으면 다시 재발을 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나는 의사이자 연구자이고 이쪽에 연구소 소장으로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암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자연요법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쪽으로 이제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뉴트리라이트를 알고 여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도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시간 충분히 쓰셔도 됩니다. 네. 사부 쪽에 보면 암의 약점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명을 세 부분으로 나눠 놨어요. 아까 그 영상과 비슷한 이런 느낌이 뭐 보면 면역세포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암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암은 낫지 않는 상처다. 한번 생각하면 상처가 낫지 않았는 게 암으로 간다. 그래서 염증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기술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생혈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암의 피를 말려라. 혈관을 내가 통제를 해서 이렇게 할 수만 있다는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항암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또 역설적인 표현, 이런 거 좋아해서 또 옮겨놨는데요. 페이지 55에 나옵니다. 종양, 이게 나중에 암으로 갈 수도 있는 세포죠. 이게 발병력을 이제 상실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면역 체계가 종양을 공격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염증 발생시키기를 거부한다. 염증을 발생 안 하게 만든다. 어떻게라는 건 뒤에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혈관 증식이 아까 신생혈관이었는데 이거 거부해서 종양세포의 성장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발병력이 상실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좀 이 책도 이제 의사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종양이 일단 발병한 후에는 이제 예방은 그렇게 하는데 후에는
방어 체계가 화학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암에 대한 잠재적 저항력을 모두 동원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치료, 그러니까 서양 의학에서 하는 치료와 병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 또한.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나중에 가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게 이 책에서 저도 이제 여기에 매료가 되는 부분인데, 암은 낫지 않는 상처다, 염증이 두고두고 이런데, 모든 생명체는 상처 입은 조직을 재건할 수 있는 자연 능력을 가졌다. 상처 회복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염증이라는데, 이 염증의 메커니즘을 알고 나면, 한번 읽어보면, 손상된 조직을 대체하는 작업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상처를 입었으면 그 새살이 돋아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끝나는 순간 새로운 조직의 성장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입자가 나타나자 활동을 시작했던 면역세포들은 다시 대기 상태로 돌아가서 건강한 조직을 공격하지 않는데, 암은 트로이 목마처럼 이런 염증의 회복 메커니즘을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이걸 염증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상처 회복을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할 염증의 메커니즘이 암의 증식을 돕는 데 겸허히 이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낫지 않는 상처에 대한 이런 가설들, 이런 이분에 의해 가지고 서로 증명되고 가설을 세우고 했던 이런 게 있고요. 세부적으로 이 그림을 잠깐 한번 보시면, 정상적인 염증이 이렇게 발병을 하면, 염증이 여기 이렇게 생기면 사이토카인하고 케모카인도 사실 설명할 준비는 돼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하면 이게 요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이 면역 세포를 요청을 하고, 그리고 모세혈관의 성장을 자극해 가지고 면역 세포가 혈관에서 백혈구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상처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혈관도 이렇게 생기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이 상처 부분이 건강한 세포로 상처 부분이 사라지고 건강한 세포가 성장을 해서 실제적으로 회복을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염증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종양세포인 경우에는 똑같은 메커니즘인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이토카인과 이 암세포 때문에 케모카인 생성을 돕는 면역세포의 기능이 중단되면서 염증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낫지 않는 염증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 계속 염증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암세포가 하는 일이죠. 그러면 이게 악화가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신생혈관들도 쭉 하고, 왜냐하면 암세포가 먹을 영양분, 산소와 영양분을 줘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저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그러면서 아까 맨 처음에 틀어드렸던 동영상이 생각이 났고, 그 동영상이 이거와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한 두세 개가 매치가 되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몇몇 가지 요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덤으로 얻었는데, 저는 이런 걸 잘 안 믿었거든요. 의사가 8개월 살 수 있습니다 이러되면, 야 지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의사들은 어떻게 환자의 생존 기간을 예측하냐면, 종양이 생성하는 염증 요인을 측정하면 이런 암인 경우에는 생존 기간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이러면서 좀 겸손해지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스트레스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이런 형국이 스트레스다. 뭐 잘 알겠지만, 정신적인 이 화가 침울하거나 스트레스가 생기면 우리 몸에서는 이런 호르몬이 다량으로 분비가 되고요. 이 호르몬들이 몸이 상처 입는 것에 대비해서 조직 회복에 필요한 염증 요인을 즉각적으로 자극한다. 당연히 이 호르몬이 상처가 나면 뭔가를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염증 요인들이 종양세포한테는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게 내 종양에, 내 암세포에 내 스스로 비료를 주는 거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면 어떻게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있는데, 요런 현재 스트레스, 암의 진행에서 염증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이 비교적 최근에 이렇게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최근 실제적으로 2005년에 이만큼 37건 정도의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암 예방이나 치료에 관한 조언을 들을 때 몸의 염증을 염증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런 사실이 누군가에 의해서 상식처럼 언급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최근 정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누가 암 걸렸는데 너 염증을 좀 줄여야 돼, 이런 얘기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 이 책에는 기존의 항염증제들은 염증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부작용이 심해서 좋은 해결책이 없다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염증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고요.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처방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런 얘기를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는 불행히도 우리 스스로 공부해서 믿고 확신을 가져야만 실천할 수 있다라는 이런 뜻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 얘기죠.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면 뭐 악화 요인은 이런 건데, 보호 요인은 좀 개선 방향 쪽으로 보면 지중해식 식단, 인도 음식, 아시아 음식.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는 아시아 음식을 먹는데 왜 그럼 암에 걸릴까? 우리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노력을 안 해도 되는 노력을 애써 하고, 저처럼 돈이 있으면 없으면 이것만 먹으면 될 텐데 저 왜 자꾸 이걸 먹으려고 그러냐, 생일 때로 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밝게 사는 거. 아까 라이드도 얘기했지만 운동들, 건강 환경,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항암이라고 하는데 이 상식적인 것 갖고 될까라는 생각이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생혈관 관련인데, 혈관을 통제해서 암의 피를 말려라라고 해서 3장에서 나오는데, 요 박사가 이제 신생혈관 이론을 펼쳤고요. 그 다음에 요 핵심 포인트 뭐 있는데 다 읽기는 그렇고요. 요 읽다 보면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수술을 하고 나면 아니 급속도로 번지더라라는 어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 책에도 요 정도 나와 있는데요. 쭉 한번 따라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화학적인 요법도 있는데 수술 쪽은 좀 많은 생각을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책에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식생활을 한다. 특별한 게 어떤 거냐면 천연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이런 거, 향신료, 허브, 녹차, 식용버섯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운 혈관 증식의 직접적인 원인인 염증을 줄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이 염증에 관련된 책은 옵티멀 헬스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책 자체가 만병의 근원을 최성철 박사는 냉기라고 하고요, 그 저자는 염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책을 보면 아까 지중해식 식단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있고요. 원래 1시간짜리 강의는 이런 거 다 읽었는데 요거는 생략하고요. 여기 재미있는 건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우리가 고쳐지는데, 어떤 대가를 하냐면 좀 더 의식적이고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이게 무슨 대가냐 싶지만 좀 막 살고 싶은 생각도 가끔 있잖아요. 저처럼 맞아. 막걸리도 좀 먹고 뭐 이렇게 좀 운동도 안 하고 싶고 하는 어떤 이런 삶을 지향하고 좀 요런 글자만 봐도 예쁜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고요. 6부에 보면 제목이 좀 도전적입니다. 예, 그래서 항암 환경이라는 게 암은 전염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항암 치료에 왜 음식은 포함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 전염병이라고 하냐면 이분은 현상을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격히 증가했더라. 전염병처럼. 왜냐하면 요런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설탕 많이 먹더라. 그다음에 우리 식탁이 요렇게 잘 사라지면서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 이런 변화가 있더라. 그 다음에 비누도 없이 이제 살았던 어떤 그런 시절이 우리도 있었는데 화학 물질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환경 때문에 지금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요 얘기는 뭐 상식적으로 과거의 식당, 우리 뭐 구석기 시대의 식당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이런 게 좋다 뭐 이런 얘기고요. 카피 문구로 괜찮아서 설탕은 암의 주식이다. 재밌는 거는 PT라는 게 우리 건강 암 체크할 때 이렇게 있는데 요 장비는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을 측정한대요. 하여튼 책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런 표현들 저를 매료시킵니다. 그래서 암을 성장시키는 가장 촉진시키는 식습관은 무엇이냐? 서구식 식습관보다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없다. 역설적이군요. 네. 하여튼 저도 돈이 없을 때는 이런 거 그대로 살펴보지 않아도 됐는데 요즘 조금 돈이 생겨가지고 고민스럽습니다. 다음에 약처럼 듣는 음식. 그런데 음식에는 비료 같은 종양의 비료를 주는 이런 음식도 있고 항암 음식도 있다. 항암 음식은 다행히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식물 영양소, 그리고 뭐 녹차, 카테킨 많이 외우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우리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에 보면 미국인 식생활 개선 목표 영양문제위원회 의장이 맥가번 상원의원인데 이 저자의 아버지하고 친한가 봐요. 그래서 놀러 갔다가 들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쭉 조사를 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육류와 유제품 소비를 줄이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가 요런 업체에서 엄청나게 이제 정치적 공격에 휩싸여 가지고 3년 후 선거에서 낙선을 해가지고 정치 이력을 마감했다는 함부로 좋은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 하여튼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먹을 수 있는 거의 정리가 돼 가는데요. 항암 식품으로 보면 요 그림에 있는 요런 식품들을 우리는 매일 먹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앞에 좀 보면 강황이 있고요, 생강이 있고요, 녹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채소가 있고요, 마늘, 양파 이런 걸 진짜 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좀 더 확대해 봤고요. 여기 조금 설명이 있는데 요거는 옵션으로 그냥 놔두면 좀 그러니까 요걸 써놨어요. 이렇게 육류와 달걀은 맛을 위해 곁들일 수 있는 선택사항이지 메인이 아니다. 이거 보면서 처음에 써져 있다고 이거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쪽을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만 나오면 엄청 좋아하는데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경쟁 이렇게 해가지고 오메가3 쪽을 많이 먹으면
염증 억제, 혈액순환 개선,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킬 수 있다. 이런 자료도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제품 중에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 근거 없이 지금까지 공부했는 거의 생각으로 보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들, 그래서 아세로라 C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블엑스가 당연히 있겠죠. 여기서 이 책에서는 엄청 강조했는 식물 영양소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특히 항암에서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음식으로는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쓴 걸 잘 먹기 위해서, 약처럼 먹기 위한 노력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가 있을 거고요. 갈리 비타민도 마늘이니까 있을 거고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건 보조식품이고요. 우리 생활 자체가 점점 이렇게 식생활 할 때 야채를 얼마나 먹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올리브유를 얼마나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점점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재택근무 한참 많이 할 때는 거의 매일 4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절대 양의 야채들을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의 다 끝냈는데요.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한번 책을 끝까지, 생길 때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만약에 내가 건강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암 진단 받으면 나는 정말 내 스스로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한번 생각을 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바입니다. 사람은 동물하고 좀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 육체만 있지만 사람은 정신 그리고 관계가 있어서 그냥 동물 실험에서 있는 결과가 그대로 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근거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육체적인 건강이라면 20세의 피크를 이루고 쭉 떨어질 거예요. 근데 정신적으로는 좀 미숙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성숙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하여튼 60, 저 같은 직장인들은 더 하죠. 정신적인 거와 그러니까 관계적인 면에서 요렇게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요렇게 가면 실질적으로 건강은 이 두 개를 합친 거가 될 거야. 합친 영역이 이쪽이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1번으로 갈래, 2번으로 갈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엄청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